네, 안녕하세요. 자연 발효밥상 정인숙입니다. 자, 저는 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약이 되는 양념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벼잖아요. 그죠? 이 벽실을 이용해서 고두밥을 지어서 그걸 가지고 누룩도 하고요. 예, 이 누룩을 이용해서 다시 저희는 소금도 하고 잼도 하고 음료도 하고 된장도 하고 고추장도 하고 많은 약이 되는 양념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벼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넘은 벼예요. 보세요. 이게 벼의 나락이 지금은 생명 살아있어요. 이건 왜? 보호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 껍질이 여기서 조금 벗겨지면은 이걸 현미라고 하고요. 현미는 한 1에서 한 3분도까지 벗겨지면 현미예요. 자, 거기서 조금 더 겉피를 더 벗기게 되면요, 눈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게 이제 뭐 5분도 6분도 7분도 되죠. 그럼 백미는 11분도에서 한 13분도까지 다 벗겨내는 거예요. 완전히 백미가 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건강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글로서도 나타나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금 덜 벗기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발화현미라는 걸 스님들한테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자, 발화현미가 가지고 있는 피틴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발화를 시키면서 피틴산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 체내에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그게 피틴산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좀 더 건강하게 먹자는 방법,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자연 발효 밥상. 이 벼를 여기 속에다 넣으면요, 쌀이 내가 원하는 정미로 만들어져 나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요. 저는 한 6분도로, 5분도에서 한 6분도 사이. 자, 요때 뺄 거고요. 피틴산은 일단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 벼의 그 껍질 제거하고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밥인 상태가 한 5분도에서 6분도, 7분도 사이에요. 자, 요때 요렇게 맞춰 놓고요. 자, 1인분이 120g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5인분까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600g을 쌀을 도정하는데 1분 걸렸어요. 지금 보세요. 자, 이 벼씨였어요. 요거였는데 요렇게 빼고 껍질 빼고, 착한 녀석이 일을 너무 잘 해놨죠. 이것만 가지고 밥을 할 수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누룩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겨도 아주 여유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백미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그렇게는 아니에요. 겨가 나눠주면서 약간의 뭐 겨도 있을 수 있죠. 씻으면 다 나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누룩까지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도정을 할 때 있어서 껍질도 좀 묻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씻어보면 난 알아요. 자, 요렇게 해서 너무 많이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밤새 불리지 않아도 한 3시간에서 6시간만 불려도 수분 흡수가 되는 게 백미도 아닌데 훨씬 더 수분 흡수가 잘 되네. 침질을 시켜놨다가 이걸 이제 건져내서 고두밥을 찌는 거죠. 선생님들 쌀 찌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기존 하는 거대로 하세요. 또 정생이 쌀을 바꾸더니 뭐 매뉴얼도 바뀌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냥 우리가 쌀 찔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사이사이로 쌀이 있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쌀을 찝니다. 자, 이 쌀은 김이 나고부터 40분 찌세요. 예, 그리고 약불로 해서 20분 뜸 들이세요. 그래야지 고슬고슬하게 맛있는 고두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밥을 해가지고 누룩하시는 분 계셔요. 그거 안 돼요. 이 쌀은 우리가 하는 누룩은 무조건 정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김으로 익혀야 됩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조금 작은 데다 했지만 사실 저희는 큰 데 하죠. 이렇게 해서 총 1시간 생각하세요. 자, 이제는 밥이 다 되었어요. 고두밥이 지금 다 되었잖아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뭘 할 거다? 그대로 쏟아서 누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인숙 선생님 누룩 한 거 있잖아요. 좀 다르죠? 색깔도 안 다릅니까? 이게 만들어졌을 때 당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먹었을 때의 느낌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밥을 보시면 현미에서는 약간 더 탈피를 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누룩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이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덜어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밥은 너무 잘 쪄졌고요. 밥을 식히는 온도는 그냥 체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체온 정도 된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요. 신우룩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섞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트레이에다 놓고 살살 한 손으로 비벼주세요. 자, 놀리듯이 비벼주세요. 그러면은 신우룩이 다 스며요. 근데 백미 해보시면 느끼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붙어요. 어디에? 손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럴 때는 가만히 보면 그 쌀 자체가 찹쌀이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찹쌀이 섞여 있지 않은 걸로 해라 하는데 찹쌀이 섞여 있다고 문제가 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시면 누룩이 조금 찰기가 있으면 서로 엉겨붙죠. 지금 저도 이렇게 해보면 약간 손에 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찰기가 더 많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발효를 시킬 거예요. 용기에 담아서. 여기다가 따로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 적시면 안 됩니다. 물을 적시지 않은 가운데서 이대로 여기다 넣어주세요. 쌀을. 만약에 난 더 많이 한꺼번에 할래 그러면 용기를 조금 넓은 거로 하셔야 돼. 더 큰 걸로. 자, 그리고 발효를 할 때 있어서 양쪽 사이드부터 먼저 발효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죠? 맞아요. 사이즈부터. 자, 그럼 가운데는 약간 올려주면 되겠죠. 구멍 뚫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거는 밥을 찌는 게 아니잖아요. 발효를 하잖아요.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효를 들어가는데요. 발효 시간은 48시간 잡으세요. 이렇게 차가운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비닐에 싸셔서 두시면 더 빨리 데워요. 그게 온도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발효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효기에 넣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이 안에서 48시간이면은 발효가 일어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35도만 맞춰주면은 어디든 됩니다. 자, 48시간 발효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48시간만 기다려주면은 선생님들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누룩이 만들어지는데 보세요. 지금 누룩이 자체가 조금 다르죠.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부스러져요. 백미처럼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게 당도가 굉장해요. 따로 당을 쓰지 않아도 건강한 단맛을 만들어내는데 이 누룩 자체가 알칼리성이잖아요. 백미는 다 산성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이거 재어보시면 정확하게 약 알칼리, 그러니까 중성이 7이잖아요. 물이. 그 이하예요.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쌀누룩을 가지고 이렇게 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브릭스를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단지. 약간 고체화되어 있는 것은 브릭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재어보면은 47.6브릭스 나오나요? 이거 8시간만이고 여기서 당도를 더 올리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두면은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활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걸로 쌀누룩 쌀누룩을? 누룩은 거예요. 일반 쌀누룩하고 틀리네. 고소하기도 하네. 거의 씹어 먹는 보약이네. 이런 식으로 쌀을 알칼리 쌀로 먹게 되면 우리 산성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대한민국 발효공모 정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쌀누룩